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한때 시장의 총애를 받았던 기업 테슬라가 요즘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오늘 기업 진단에서 면밀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임선우 캐스터 테슬라 이슈 준비해 오셨는데 요즘 말 그대로 산전수전 다 겪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자면요. 올해 들어서만 40% 가까이 빠졌는데요. 최근엔 160달러 선도 무너지면서 시가총액은 5천억 달러 밑으로 주저앉았고 올 초 65배로 시작한 PER은 현재 44배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판매가 부진한 것이 1차 원인입니다. 비아디를 비롯한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밀리는 분위기고 너도 나도 전기차 개발에 뛰어들면서 시장 파이가 더욱 잘게 쪼개지고 있습니다. 부랴부랴 내놓은 무인 자율주행 로보택시 출시 계획도 큰 관심을 끌지 못했고요. 이런 분위기 속에 1분기 인도량은 4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악재가 거듭되는 가운데 테슬라는 전체 인력의 10% 최소 14,000명 감원 계획까지 발표하면서 시장 우려를 키웠습니다. 네. 상황을 들어보면 참 암울한데요. 테슬라를 바라보는 월가의 시선에도 걱정이 가득하죠. 네, 맞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월가는 줄줄이 투자 의견을 낮춰잡고 있고요. 미디어 노출 빈도수, 화제성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테슬라 찬양론자 웨드부시의 댄 아이비스마저 머스크가 납득할 수 있는 카드를 내놓지 않는다면 투자자들이 하강행 엘리베이터로 향할 수 있다라고 고개를 저었고요. 또 차트 분석의 대가죠. KT 스톡턴 애널리스트도 테슬라의 주가의 다음 지지선이 140달러까지 밀릴 것이라면서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팩스에 따르면요. 이달 들어서만 월가 애널리스트 18명이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낮춰잡았고요. 향후 상승 전망을 제시한 이는 제로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네, 실제로 심각하군요. 그런데 오늘 주제는 테슬라의 몰락이 아니잖아요. 앞서 제목을 소개해 주셨을 때 머스크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반전이 있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게 머스크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하면 믿으실까요? 그러니까 머스크는 상황을 이렇게 될 게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릴 수 있겠지만 이 곳곳에서 힌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면밀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 전에 앵커께서는 이 테슬라가 어떤 회사라고 알고 계시죠? 전기차 기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전기차 회사죠. 모두가 그렇게 답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테슬라가 전기차 회사라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할 타이밍이 왔습니다. 먼저 머스크라는 괴짜가 그간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어왔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테슬라 이전에 결제 플랫폼 페이팔을 만들어서 승승장구했는데 그 행보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보통의 경영자라면 창립한 회사가 잘 나가고 수익을 내게 되면 사업 확장을 고민할 텐데 머스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 페이팔로 벌어들인 돈으로 다른 데 한번 올인해볼까? 그래, 전기차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결정하고 테슬라를 세우게 됩니다. 어떻게 힌트가 좀 되셨을까요? 이 흐름으로만 본다면 전기차 다음이 있다는 거네요. 네, 실제 그간의 행보만 봐도 그렇습니다. 경쟁사들이 페이스리프트다, 신모델이다 하면서 불꽃 튀는 경쟁을 펼치고 있을 때 선두 테슬라 창립 이후 지금까지 고작 몇 개의 모델로만 버텨왔죠. 왜 그럴까요? 여기서 추론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테슬라의 전기차가 앞서 페이팔처럼 종착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쟁자가 늘고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는 건 당연한 수순인데 이 사실을 머스크만 몰랐을 리가 없죠. 네, 좀 먼 얘기인 것 같긴 한데 머스크의 다음 시나리오는 뭔가요? 자, 이 시점에서 저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바로 테슬라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머스크는 마스터 플랜을 통해서 회사의 장기 로드맵을 꾸준히 제시해 왔는데요. 지난 2006년 첫 발간 이후 현재까지 총 3단계에 걸쳐 청사진을 제시했는데 그 흐름에 주목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마스터 플랜을 보면요. 전기차로 도배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약 10년 뒤 나온 두 번째 마스터 플랜은 전기차를 활용한 수익 구조, 또 전력 확보를 위한 배터리와 같은 여전히 전기차 관련 항목들이 나열돼 있고요. 그런데 지난해 나온 세 번째 마스터 플랜 이걸 보시면 테슬라가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네. 듣고 보니 작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뭘 준비 중인 겁니까?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마스터 플랜, 세 번째 마스터 플랜으로 돌아가 보자면요.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자, 화면 보시죠.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페이지를 가득 채운 내용 중 전기차 관련 언급은 딱 한 줄뿐이고요. 나머지는 온통 재생에너지가 채우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머스크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유추해 볼 수 있는 큰 힌트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쭤보신 것처럼 도대체 머스크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라고 말씀드리자면 바로 VFM, 비전 파운데이션 모델입니다.
작년 테슬라가 CVPR23이라는 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성과를 보면 나와 있는 대목인데요. 최근 시장이 열광하고 있는 인공지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런데 그 결이 조금 다릅니다. 이 빅테크들 너나 할 것 없이 생성형 AI 대규모 언어 모델에 집중 투자하고 있죠. 챗 GPT, 제미나이, 바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데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인공지능 관련 서비스는 화면 안에서만 만나볼 수 있죠. 네. 텍스트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인데 그런데 머스크가 집중하고 있는 이 VFM 기술이 있으면 무엇이 가능하느냐? 모든 물리적 AI 행동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본 VFM 개념도가 상당히 복잡한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마치 외계어처럼 써 있어서 네.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 산업용 로봇팔을 예시로 들어보죠. 앞에 놓인 종이를 잡으라고 명령할 때 현재는 이 단순한 한 동작을 위해서 대상을 고르고 위치를 정하는 각각의 절차마다 명령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팔을 90도로 굽혀라, 8시 방향으로 뻗어라, 손가락을 펼쳐라. 매우 복잡하죠. 이게 일일이 다 명령이 들어가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런데 이 VFM이 도입되게 되면 앞에 종이 집어 이 명령 하나면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치 SF 영화에서만 보던 새로운 로봇 시장에 가장 먼저 발을 들이는 작업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챗 GPT는 할 수 없는 훨씬 더 많은 돈이 도는 실물 경제 곳곳에 도입될 수 있다는 건데 네. 앞서 휴머노이드 옵티머스가 보여준 사람처럼 걷고 빨래를 개고하는 모습들이 그저 기술력 자랑을 위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이제는 복잡한 과정 없이 네. 그저 로봇에게 시키면 알아서 모든 걸 해내는 그런 미래를 이미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네. 그런데 다시 마스터 플랜으로 돌아갔을 때 이 모든 게 이 재생에너지랑 무슨 연관이 있는 겁니까? 네, 앵커께서 핵심을 짚어주셨는데요. 이 엄청난 전력을 먹어치우는 VFM을 구동하고 키워나가기 위한 첫 단추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전기차부터 태양광, 자율주행, 하이퍼루프, 스페이스X의 우주산업 등 모든 아이템들이 VFM과 로봇으로 굴러가는 큰 그림을 위한 퍼즐 조각이었던 점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테슬라 신차 구매 왜 합니까?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시장은 테슬라의 전기차 성적표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머스크는 그럴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 낯이 익지 않으신가요? 자,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테슬라 주가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전기로 차가 간다고 하면 모두가 코드 숨치던 시절이죠. 머스크는 있는 돈 없는 돈 들이부으면서 전기차를 만들었는데 당시 주가는 14달러까지 고꾸라진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다음 진짜 전기차가 나와서 세상을 바꿨을 때 어떻게 됐나요? 모두가 아는 지금의 시장 선두가 됐죠. 현재 상황이 당시와 매우 비슷해 보이는데 이제 VFM과 로봇이라는 새 영역에서 아예 다른 차원의 수익화를 위한 추진력 단계에 진입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을 내려보면 테슬라는 더 이상 전기차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렇게 내릴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테슬라를 전기차 업체로 바라보는 시각은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 전기차도 자율주행도 아닌 완전히 새로운 영역 개척에 나서는 머스크의 목적과 결이 같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당장 다음 주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예고돼 있는데 오늘 이야기 나눈 부분과 관련해서 또 다른 힌트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그렇군요. 임선욱 캐스터 흥미로운 내용 잘 들었습니다.